7회기정 영역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수입니다. 한국은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아직 구시대적인 학습 방법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죠. 우리가 일타라고 생각하는 강사들의 99%는 이렇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능 말할 것도 없죠. 수능 영어에서는 두 가지로 학원 그리고 학교가 있겠죠. 그럼 학원은 다르고 학교는 뭐 같은가? 아니다. 학원과 학교는 거의 같습니다. 방식도 비슷하죠. 그래서 수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구시대의 학습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바로 문법과 구문 독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능으로 끝나는 것인가? 토익으로 넘어가죠. 토익도 변함없이 마찬가지고 토플 마찬가지며 우리는 영어 회화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그나마 조금 벗어나다 볼 수 있는 게 영어 회화가 그나마 조금 벗어나다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커다랗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같이 한번 유바 하랄이라는 이스라엘 역사학자이면서 또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바 하랄이를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Now, why is data so important? 자, 왜 데이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데이터가 왜 중요할까요? 이게 정보죠. It's important because we've reached the point when we can hack not just computers, 자, 그래서 말하기를 그게 중요한 것은 왜냐면 우리가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단지 컴퓨터만 해킹할 수 있는 시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갑자기 컴퓨터 나가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빗대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단순하게 컴퓨터만 해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눈에 보이죠. 명확하게 퀘스천 마크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형용사, 얘는 부사, 꾸며줘. 그렇게 중요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우리 영어 세계의 다거든요. 이걸 구문 독해라고 하고 또는 문장의 문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만의 방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컴퓨터를 해킹한다는 것은. 근데 그것만 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we can hack human beings and other organisms.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제 인간이란 존재, 다른 유기체들을 해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력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영어라는 것도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거 문장 보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비코즈는 접속사 뭐 이런 형식으로 분석하던 시대는 이제 말씀드려도 아주 오래된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을 해킹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뇌를 해킹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There is a lot of talk these days about hacking computers and email accounts and bank accounts and mobile phones. 그렇죠. 우리는 많은 대화를 요즘에 하고 있어요. 뭐 컴퓨터 해킹한다, 이메일 주소, 은행 계좌, 모바일 폰. 이제 영어로 넘어올게요. 그렇죠. 우리 많은 이야기를 하죠. 뭐 구문 독해 누가 좋다, 문법을 해야 된다, 단어를 암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누가 더 잘 가르친다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해킹해 가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서로 간의 게시판에다가 쓰죠. 누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But actually, we are gaining the ability to hack human beings.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런 건 다 쓸모없는 거란 얘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인간을 해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대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해킹하는 능력이 지금 얻고 있다는 거죠. Now, what do you need in order to hack a human being?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인간을 해킹하는 데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도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영어라는 게 어떤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유기물이죠. 유기체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영어는. 이 알고리즘을
단순하게 이렇게 주어 동사를 구별해 놓고 이게 뭐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영어에 여러분들은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인간의 본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필요한 게 뭘까요? You need two things.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You need a lot of computing power, 많은 컴퓨터 파워. 저는 요것도 물론 맞다고 생각해요. 컴퓨터 파워. 맞습니다.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and you need a lot of data, especially biometric data.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요즘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바로 우리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가 특히 바이오메트릭 데이터요. 바이오 생물체죠. 결국 우리의 생물체에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를 현재 해킹하고 있어요. 컴퓨터로. 어떻게 언어를 학습하는지도 배우고 있죠. Not data about what I buy or where I go, but 그러니까 우리의 데이터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무엇을 사냐, 어디로 가니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 생화학적인, 생물학적인 거지 단순하게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고 얘가 어디를 수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data about what is happening inside my body and inside my brain.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죠. 뭐죠? 결국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언어, 영어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데이터의 총합이 아니에요. 그냥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찾고 뭐 이런 데이터의 총합도 아니고 지식의 총합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영어 단어 10,000개, 20,000개 외우면 영어 잘하겠네요. 문법, 성문조가 달달 외우면 영어 잘하겠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입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뇌에서 무엇이 일어나지? 영어를 할 때 내 뇌에서 무엇가 일어나는 거지? 그때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딱 얘기합니다. 영어를 번역하지 마라. 이게 정답이면 맞아요. 꼭 하는 말 있죠? 영어 한국말로 번역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맞습니다. 이게 100% 맞는 말이에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건 번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듣기도 번역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독해도 번역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가요. 자, 우리 뇌에서는 영어 할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어떻게 일어날까가 중요한 거지. 그게 연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고 있고요, 지금. Until today, nobody had the necessary computing power and the necessary data to hack humanity. 그렇죠. 지금까지 누구도 필요한 컴퓨터 파워도 없었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죠. 한마디로. 지금은 여기에 들어간 게 뭐예요? 바로 뉴로사이언스입니다. 신경과학. 뇌신경과학이라고 있어요. 그 뉴로사이언스에서 이제는 이게 새로 나온 학문이죠. 우리 뇌를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언어를 학습하는지 등등등등. 자, 필요한 과학적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 인간을 해킹할 만한 필요한 데이터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있다는 거죠. Even if the Soviet KGB or the Spanish Inquisition followed you around everywhere, 24 hours a day, watching everything you do, listening to everything you say. 자, 심지어 저는 이것을 비유법으로 쓸게요. 소비에트 KGB도 우리나라 때문에 안기부 같은 거예요. 국정원 같은 거. 스페인 인퀴지션, 스페인 신문. 다시 말하면 스페인 종교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종교재판. 이런 것도 follow you. 너를 모든 곳을 24시간 내내 하루 너를 지켜보고 네가 하는 걸 지켜보고 네가 말하는 것을 다 리스닝하고 그렇게 하지만 Still, they didn't have the computing power and the biological knowledge necessary to make sense of what was happening inside your body and brain. 자, 아무리 그렇게 24시간 너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든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컴퓨터 파워가 없었어요. 과학기술이 없었고 생물학적 지식이 없었어요. 바로 make sense of 뭘 이해하는데
무엇이 너의 몸과 바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지식이 없었어요. 과학기술이. And to understand how you feel and what you think and what you want. 그렇죠.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죠. But this is now changing. 그러나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끝나요. 자, 이제 이것을 제가 영어로 들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계속 비유하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분명 KGB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을 종교재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을 신문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모든 곳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져본다면 영문학자라고 할까요? 우리가 영어 구문학자? 문법학자라고 할게요. 문법학자나 또는 구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어요. 예? BC 몇 년, BC가 뭐야? 하여튼 오래된 학문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학문의 특징은 우리 뇌를 연구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이 보고 들은 거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식이죠. 아주 오래된 이 학문은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학문인데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찾고 단어를 모르면 단어 찾아서 단어 뜻 찾고 그러면 영어가 되겠지라고 착각하고 그러다가 시간 보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영문학자 구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들이 다 이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그들이 알고 있는 전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요. 그러나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컴퓨터에 파워도 없고 생물학적 지식이 중요한데 생물학적 지식이 없으니 우리 뇌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어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거죠. 뇌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원하는 건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지만 변하고 있는 게 바로 뉴로사이언스예요. 기타 등등등. 그 노암 촘스키나 스키너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심리학에 관련된 언어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에 뭐예요? 변화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네. 맨날 문장 보면은 뭐 ing가 들어가면 동명사, 분사, 예? 또 진행형 이러면서 분석하는 거예요. 겉보기만. 매일 보고 듣고 해봐야 이거 이상 나오는 게 없죠.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죠. 이제 문법에서는. 그래봐야 영어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있죠. 서구는 이미 깨닫고 있어요. 이걸 안 된다는 것을. 그러나 바뀌고 있어요. 우리 뇌가 어떻게 영어를 하는지를. 첫 번째 나온 것은 뭐죠? 우리는 문법을 타고 태어난다요. 노암 촘스키죠. 아직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이 학설은 문법을 타고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문법은 타고 태어난다. 이거 신뢰하고 있죠. 두 번째 뭘까요? 문법을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연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라고 말했던 스키너 교수가 있다고 했죠. 스키너. 예, 이거는 지금 안 따르고 있어요. 이건 아니야 라고 모든 지금 언어학자들은 이걸 안 따르고 있죠. 이미 요거에다가 연습과 반복이라고 하지만 그거가 아닌 반복이란 말 빼셔야 돼요. 연습과 요거에서 조금 더 추가된 게 문법은 타고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첨가가 되는 게 무작위한 인풋, 그렇죠? 엄청난 인풋, 정보가 다량으로 들어가는 거야. 반복이 아니라 다량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큰 흐름이거든요. 근데 뉴로사이언스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뉴로사이언스에서는 또 다른 걸 발견했죠. 이 언어라는 것을 보니 이거 대단한 능력들이 있네. 이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추론 능력이에요. 추론. 인간이 추론을 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있는 단어 몰라도 추론이 가능하고
그 추론이라는 게 야, 이거니까 이 뜻이니까 이것은 이거 뜻이겠지라는 3단 논법이 아니라 그건 인간이 만든 거고 이 본능적으로 그 느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다 듣지 않아도 앞에 한 발음만 들어도 fal만 들어도 이 뜻이 뭔지를 대충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길거리 쫙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데 친구가 걸어가는데 누군가 멀리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요. 뭐 혁 이렇게 불러요. 준이 안 들렸어. 왜? 차가 지나다가 빵 소리 냈어. 그러면 준은 거의 안 들리거든요. 혁, 준 이렇게 들렸겠죠. 그럼 저는 눈을 돌릴까요? 당연히 돌리죠. 쟤와 관련된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혁자가 깨끗하게 들렸을까요? 그럴 일 없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차가 얘기하는 거, 지나가다 소음들, 여러 가지 그런 소음 속에서도 저와 관련된 것은 듣는다는 거죠. 이상하게도 이 준자를 말하지 않아도 이한테는 환청처럼 완성한다는 거죠. 이 소리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발음 갖고 막 얘기하면서 어차피 우리 혀가 미국식 발음으로 돼 있지 않아요. 우리 혀는 어떤 경우도 미국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있지만 그럼 뭐 굳이 따라갈 필요까지 있나? 하여튼 자 오거니즘 같은 경우 다 있어요. 발음을 뭐 연음을 통해서 어라러브 어라러브 막 이러면서 막 가르치고 하면서 뭔가 정확한 발음을 알아야 될 것 같이 하는 것들이 바로 구시대적인 학습법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발음 때문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듣긴 하세요. 들리시긴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이게 발음은 몰라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단어를 몰라서 못 들을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발음은 그렇게 요즘 뭐 사전도 잘 나오고 뭐 워낙 잘 나온 것들이 많아서 발음에 커다란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들리는 속도만큼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학습법이 없다 보니까 맨날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단어를 그대로 영어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뇌라는 게 있으면 뇌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100% 아니어도 얼마만큼이냐 50%만 돼도 30%만 돼도 그 속도, 느낌, 해석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된다는 거죠. 구문이 향상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뇌가 있어요. 자, 이게 영어 뇌로 할게요. 이게 국어 뇌예요. 이 겹친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 영어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가 어떻게 만드냐. 봐. 영어 단어하고 국어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를 국어 단어 암기했어. 근데 따로 놀아 얘네가. 따로 놀아. 얘 따로 얘 따로. 그러면 이건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오역도 나올 수 있고요. 그들이 느끼는 걸 how you feel 어떻게 느끼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느끼려면 영어를 영어로 느끼는 거, 영어를 국어가 아닌 영어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중간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지금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MIT에서 뉴로사이언스나 뇌과학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뇌를 보니까 영어 뇌와 언어 국어 뇌 할 때 움직이는 부분을 체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 살고 있는 원어민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어렸을 때 이민 간 애들 있겠잖아요. 보니까 그들이 겹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국어도 영어도 비슷한 분이에요. 그러나 한국에서 유학 갔다 온 애들은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영어와 국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 합쳐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어진 거예요. 제가 완벽하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걸 어떻게 격차를 없앨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격차를 최대한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줄이면 줄일수록 영어가 언어로서 다가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영어를 국어로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주변에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구문독해나 그러나 단어자 암기시키는 것들은 다 옛날 구식적인 방법인 거예요. 뇌에 대해서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영어를 번역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구시대 영어학습법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뭔가 여러분 생각할 때 비난한다 할지 몰라도 비난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니 비난 없이 그냥 받아만 들이라고?
아, 내가 지금 일탈을 부러워서 그런 거라고 뭐 그렇게 말할 분도 있잖아요. 아니, 일탈을 부러워한다면 내가 비난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셔야지. 예? 전혀.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누구라도 가서 요즘 뭐 그 누구죠? 타일러인가요? 타일러도 영어 강의 하던데 타일러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를 우리말식으로 번역하면 이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라고 하는 그 친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건 물어보지 그러세요. 우리나라 영어 1타가 그러면 말하는 거에 있고 그 친구가 말한 게 있는데 그럼 타일러의 말이 틀렸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없잖아요. 왜? 타일러니까. 그렇고 나도 강의를 거기서 30년 가까이 하는데 영어 저도 옛날에 이렇게 강의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는데도 계속 고집부리고 있는 그들은 새로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제안할 거예요. 왜? 아닌 걸 알거든요. 지도 알아요. 지도 알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럴 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문제 까는 거예요. 문제가 더럽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럴 수 있죠. 분명 영어라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이 사람은 컴퓨터 공학이지만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나온 게 EGG, 뇌 연구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들이 결합하면서 이제 이 뇌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자기 공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활성화가 됐고 언어할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이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영어를 그냥 단어 암기하고 구문 독해하면 그거는 구시대적인 500년, 7,000년 전에 있었던 그 기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영어 강사의 99%는 500년 전에 있었던 강의라고. 500년 전에 있었던 강의인데 말만 바꾼 거예요. 문법을 구문 독해로. 아닌 척, 뭐 순서 독해, 뭐 끊어 읽기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겁니다. 예.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가도 실패 확률은 90%가 넘는 거예요. 그 중에 10%, 5%는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요, 1%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학생은 이런 걸로 시작했지만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을 때만 가능해요.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할지 자기는 뭐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구시대방부터 과연 벗어났는가? 못 벗어났을 거예요. 왜? 주변에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 옛날 기법이에요.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잘 아실 겁니다.